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아침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지사는 시대 정신으로 공정성 확보를 내세웠습니다. 첫 소식 송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아침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공개한 영상을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지사는 작더라도 삶을 체감적으로 바꿔가겠다며 실용적 민생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출마 선언문에는 공정과 불공정이라는 말만 모두 13차례 등장했는데 이 지사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공정, 불평등 사회로 규정하며 시대 정신으로 공정성 확보를 꼽았습니다. 규칙을 지켜도 손해가 없고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나라. 기회는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의 결과로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사회라야 미래가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을 도입해 경제를 살리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보장되는 합리적 노동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정한 분양주택과 충분한 기본주택을 공급해 더는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지사를 포함해 민주당 경선은 어제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9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열흘간의 경선 기간 흥행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 9명 후보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프레스데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야권에서는 그제 윤석열 전 총장에 이어 오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KBS 뉴스 송낙규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KBS와 인터뷰에서 처가와 관련된 의혹은 악연이 있는 사람들이 특정 진영과 손을 잡고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권 교체를 강조하며 어떠한 방법도 다 찾아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강푸른 기자입니다. 이른바 엑스파일에 담겼다는 아내와 장모 관련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특정 진영의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처가와 그런 악연이 있는 그런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어떤 진영하고 손을 잡고 어떤 정치 진영에 또 악용이 돼 가지고 8, 9년 동안 이쪽 저쪽 진영에서 공격을 받았고 이미 대부분이 드러난 문제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검증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선에 도전을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다면 거의 동일하고 공정한 그 기준이 적용돼야 하고. 현 정부에 대해선 권력을 사유화한 이익 공동체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총장의 정치권 직행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예를 보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 공무원이나 준사법기관의 그 공무원들을 이 정권도 선거 앞두고 바로 옷 뺏겨가지고 판사 검사들을 막 출마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합류에 대해 묻자 국민의힘을 치켜 세우면서도 정권 교체가 가장 중요하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치 세력이면 틀림없고 정권 교체를 하는 데 필요한 어떠한 그 합당한 방법도 다 찾아볼 것이고. 윤 전 총장은 어떤 사람이 전문가이고 어떻게 전문가를 찾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경험은 쌓아왔다면서 정치 경험이 없는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이번엔 코로나19 소식 알아봅니다. 신규 확진자 발생이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에선 당초 오늘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한 주 미뤄졌습니다. 모임은 4인까지만 가능하고 다중 이용시설 영업시간도 밤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어제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284명 더 나왔습니다. 하루 전 같은 시각 352명으로 올해 들어 1일 최다를 기록했던 것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오늘로 예정됐던 새 거리두기 적용을 7일까지 한 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어제 긴급회의를 열어 현행 거리두기 연장을 방역당국에 먼저 제안했습니다. 다소 느슨해진 방역의 고삐를 다시
강하게 조여야 할 때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자치구와 협력해서 보다 철저한 방역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인천과 경기도에도 함께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사적 모임은 6명까지 허용될 예정이었지만 앞으로 일주일간은 지금처럼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노래 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자정이 아닌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백신 접종자를 모임 인원에서 제외하고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한 조치는 수도권도 오늘부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도권 지역은 앞으로 한 주간 확진자 추이를 지켜보고 오는 8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할지 여부를 다시 검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국내 발생 712명, 해외 유입 50명으로 총 762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역별 국내 발생 확진자는 서울 332명, 경기 245명 등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지금까지 1,533만여 명이 맞춰 전체 인구 대비 29.9%를 기록했습니다. 이 접종 완료자는 누적 504만여 명입니다.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실내 마스크 착용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이 마스크 문제는 지역 당국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백신을 맞았으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쇼핑객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Everywhere I go, I put the mask on. It's better to be safe than sorry.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지난 월요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들에게 실내에서 다시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했습니다. This is becoming a pandemic among the unvaccinated, and this Delta variant is stronger, it's more deadly, it spreads more quickly, and it's right now on the verge of becoming a majority of the cases here in LA County. 세계보건기구 WHO도 델타 변이를 이유로 실내에서는 모두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하고 나서자 이를 놓고 미국에선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If you're indoors, you don't know the people that are there, you don't know who's been there before, put a mask on. I think it helps, gives you a layer of protection, it gives other people a layer of protection. If there's not that many people left to be infected and there's not that much Delta variant here, I think it's a little bit of a false alarm at this point. 이에 대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MBC 방송에 출연해 마스크 착용 지침은 지역 보건 당국이 결정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역마다 백신 접종률과 델타 변이 확산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정에 맞게 지침을 내리라는 겁니다. 미국에선 현재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선임 의료 고문도 CDC 지침은 변하지 않겠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했습니다. That is just fine, but the overall countrywide recommendation of the CDC has not changed. 보건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선 특히 백신 접종이 허용된 12살 이상 어린이들은 개학 전에 서둘러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40% 가까이 증가하며 역대 6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7% 증가한 54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월별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 누적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1%가 증가한 3,03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오늘부터 대출자 개인별로 소득과 갚을 능력을 따지는 DSR 규제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대신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이 낮아집니다. 자세한 내용 김수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대출 심사 때 대출자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해 갚을 능력을 따지는 DSR 규제. 개인별로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 DSR 규제가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모든 규제 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 신용대출의 경우 연소득 상관없이 1억 원이 넘을 때 적용받습니다.
대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한 제도도 시행됩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에서 담보 인정 비율, LTV 우대 혜택과 대상이 확대됩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만기 4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이 도입되고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한도가 1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1주택자는 재산세 부담이 0.05%포인트 줄어듭니다. 감면 대상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서 9억 이하 주택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달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시행됐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이 넘는 경우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온라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생활과 밀접한 제도도 바뀌는데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10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오늘부터 전국에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지역마다 자체적으로 경찰 제도를 운영하면서 생활안전, 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맡아 챙기게 되는데요.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김혜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나가세요.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하굣길에 학생들 교통지도가 한창입니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인천자치경찰은 어린이 안전 강화를 1호 과제로 삼았습니다. 인천자치경찰은 스쿨존을 중심으로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등하교 시간에는 이동형 카메라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최우선 과제인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가 경찰 제도를 운영하는 자치경찰제가 오늘부터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국가경찰이 담당하던 사무 가운데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생활안전, 가정 학교 폭력, 교통 등의 사무를 앞으로는 지자체가 맡아서 하게 됩니다. 국가경찰에 집중된 힘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동시에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초기 시행착오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촉박한 준비 기간에 따른 현장의 업무 혼선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처리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또 명확한 지침이라든지 실무상의 그 규정들,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았고. 위원회의 대부분이 남성 위원으로 구성되는 등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려면 주민들의 참여와 신뢰 확보, 지방행정과 자치경찰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 자치경찰이 주민 생활 속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한편 어제 경기 남북부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전국 18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어젯밤 9시 45분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지하 1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 1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오늘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거래일,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1.83포인트 하락한 3,284.85회, 코스닥은 1.63포인트 오른 1,031.5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S&P 500 지수는 닷새 연속 신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팔자세가 유입되며 약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하루 만에 하락 반전했고 LG도 외국인의 매도에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 SDI는 우상향 실적 흐름이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이란 증권사 분석에 힘입어 상승하고 있고 넷마블은 투자 자산 가치 상승과 신작 출시 기대감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30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대형 크루즈가 출항했습니다.
미국 로열 캐리비안 그룹의 셀러브리티 엣지호가 플로리다주에서 출발했습니다. 셀러브리티 엣지호는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 항구에서 처음으로 출항한 크루즈입니다. It's been a long 15 months. It's emotional to be back here in operation, but this is the first cruise out of the U.S. and we're back. 만에 하나를 대비하기 위해 정원의 40%도 안 되는 승객들만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승객들은 물론이고 승무원들 모두 백신 접종을 끝마쳤습니다. 오랜만에 크루즈를 탑승하는 승객들이나 승무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That's how excited I am. I'm really excited just to be back cruising. It really hit me though when we dropped all lines, when we came off the pier with our guests on board. 7일간의 항해를 시작한 이 크루즈 선박은 멕시코와 바하마로 향하고 있는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셀러브리티 엣지호를 시작으로 미국발 크루즈선 운항을 점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40여일 전에 화성에 도착한 중국의 탐사선 텐원 1호가 착륙 당시 장면과 탐사차 주릉호의 활동 장면을 담은 영상을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지난 5월 15일 텐원 1호가 화성에 착륙하는 장면입니다. 착륙 전 속도를 줄이기 위해 낙하산을 펼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 탐사선에서 탐사 차량 주릉호가 레일을 타고 화성 표면으로 내려오는 순간도 생생하게 포착됐습니다. 탐사 차량 주릉호는 6월 27일 기준 화성에서 42일째 머물며 누적 이동거리 236m를 기록했습니다. 주릉호는 달 탐사 차량 V2호보다 장애물 통과 능력이 월등히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我们实际上越障的能力实际上是200毫米，就是20厘米，大概这么高的。但是在真正的控制玉兔2号使用的时候，我们限制的是60。 지구에서 보내오는 명령에 따라 모든 장애물을 통과하는 달 탐사 차량과는 달리 주릉호는 10에서 15cm 크기 정도의 장애물은 스스로 판단해 통과하고 하루 18m씩 이동하며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일본 히로시마 시내의 한 아파트. 혼자 살던 82살 여성이 노인시설에 입소한 뒤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자녀 2명은 멀리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 간병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매각을 하려 했지만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매각 논의 자체가 중단됐습니다. 自らの意思で契約をすることは難しいという診断書が出てしまってですね。 일본에서는 주택 소유자가 치매에 걸리면 판단력 결여 등의 이유로 주택을 팔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성년 후견 제도가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후견인 선임 등의 비용이 들어 사실상 사문화됐습니다. 앞선 사례와 대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여성은 아버지가 건강할 때 집 등의 재산 관리를 가족에게 맡기는 가족 신탁 계약을 맺은 결과 아버지가 치매를 앓고 난 뒤 간병비를 위해 집을 파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 빨리 본인 재산에 관한 의사를 표시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프랑스 북동부 도시 밀루주의 한 실내 암벽 등반장. 스카우트 대원들인 프랑스 10대 청소년 4명이 이곳에서 암벽 등반이 아니라 나무 블록 쌓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플라라고 하는 나무로 된 조립 블록 장난감 쌓기를 사흘째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학생들이 등반용 줄을 이용해 벽을 타고 오르면서 한 조각 한 조각 블록을 조심스럽게 더해가며 멋진 모양의 빌딩을 완성했는데요. 마침내 완성된 빌딩의 높이는 무려 18.76m. 이 분야 세계 최고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Ça représente une somme importante de travail et on est très fiers de l'avoir debout aujourd'hui. 지난 3일 동안 여러 차례 위기를 맞았지만 오래 다진 팀워크로 이겨냈기에 그 결실은 이 청소년들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갔습니다. 사흘 내내 현장에서 학생들을 응원하고 지지했던 관객들도 그들이 최후에 웃는 모습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알아봅니다. 공군이 국방부에 고 이중사의 사망을 보고할 때 성추행 피해 사실이 빠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문제의 그 보고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지영철 기자입니다. 이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5월 22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공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한 문서입니다. 이중사의 피해 내용과 가해자 장중사에 대한 조치가 담겨 있습니다. 이튿날인 23일 참모총장에게 간 세부 보고서에도 성추행 피해와 가해자 신상이 기재됐고 가해자 선처를 요구하는 부대원들 때문에 이중사가 힘들어했다는 유가족 반응도 추가됐습니다. 성추행과 가해자 비호를 조사하겠다고도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공군 군사경찰단에서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고한 문서에선 피해 가해 내용을 비롯해 향후 조치에서도 성추행 내용은 완전히 빠집니다. 특히 유가족들은 애통해하는 것 외 특이 반응이 없다고 바꿔놨습니다. 성추행과 2차 가해라는 사건의 본질이 아예 사라진 겁니다. 이 문건들을 받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 지난 6월 4일. 보고 내용을 누가 바꿨는지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것도 12일 장관에게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관련자들 입건은 25일, 압수수색 3주 후에야 이뤄졌습니다.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든 공군 군사경찰의 범법 행위를 축소, 은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의혹 없는 수사를 통해 조속히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며 축소 은폐라는 주장에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2차 가해 피의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년 전 이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상관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미 서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염과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관련 주지사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기후변화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영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현지 시간 6월 28일 미 캘리포니아주 북부 시스키유 카운티에서 발생한 라바 산불은 현재 5.3제곱킬로미터를 태우고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불길 차단율은 19%에 불과합니다. Communities of Lake Shastina have been evacuated, and then the scattering of ranches and homes out to the east of Lake Shastina are also under mandatory evacuations. 라바 산불 말고도 미 서부 지역에선 현재 12개 주에서 46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해 2,700여 제곱킬로미터가 불타고 있습니다. 또 현지 시간 6월 27일부터 캐나다 서부와 북미 지역에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선 현지 시간 6월 29일 기온이 섭씨 49도를 넘기는 등 캐나다 서부 지역에서만 최소 69명이 폭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미국 서부 워싱턴주에서도 노인들이 더위에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In Washington state, for example, already 3 deaths reported, but about 1,400 people taken to the hospital with heat-related illnesses. 가뭄 또한 계속되면서 미 서부 9개 주의 55.8%는 극심한 가뭄, 26.7%는 최고 단계의 이례적 가뭄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서부 지역의 극심한 가뭄과 폭염에 이어 산불까지 번지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리건 등 서부 지역 주지사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기후 변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Climate change is driving the dangerous confluence of extreme heat and prolonged drought. We're seeing wildfires of greater intensity that move with more speed. 미 국립기상청은 서부 지역 폭염이 이번 주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체온 관리와 함께 야외 활동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미국의 코미디언 빌 코스비는 지난 2018년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서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요. 펜실베니아 법원이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범죄 행위가 무죄가 아니라 기소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판결에 미국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여성에게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했던 사실이 드러나 10년형을 복역 중이던 빌 코스비의 유죄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펜실베니아 대법원은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의 성범죄 유죄 판결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담당 검사가 코스비에게 자백하면 기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기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코스비의 정당한 방어권을 침해했으므로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입장문을 내 코스비의 성범죄는 명백한 유죄이며 이번 무죄 판결은 사건과 관련 없는 사법 절차의 문제 때문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누구도 법 위에 서 있을 수 없다며 부자든 유명인이든 권력이 있든 간에 끝까지 증거를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들 역시 법 절차의 기술적 문제로 성폭행범이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속이 메스꺼린다며 사법 시스템을 성토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싸워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president has long been an advocate for fighting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 for ensuring that we are raising the voices and the stories of people who have been survivors of sexual assault. 미국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성범죄를 고발하는 이른바 미투 운동 국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빌 코스비가 무죄로 풀려나게 되면서 미국 사회는 당혹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오늘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낮에 내륙을 중심으로 30도를 넘는 곳이 많겠는데요. 특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전남 광양은 33도까지 오르겠고 서울도 올 들어 가장 높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25도 안팎에 머물러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낮부터 저녁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 제주도 산지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는데요. 이번에도 적은 곳은 5mm, 많은 곳은 50mm로 강수량의 지역 간 편차가 크겠습니다. 최근에 소나기가 반복됐던 건 우리나라 상층에 찬 공기가 머물러 있어 대기가 불안정했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는 상층 찬 공기가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장마 전선이 북상하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부터 전국이 올해 장마철에 돌입하겠습니다. 일요일까지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국지적으로 돌풍 벼락과 함께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해안을 제외한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 바다에서 2.5m로 일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서해상에는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